다음 수 fx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1로만 가까이 가요. 그때 x-1 요거 분해. 분자가 fx 더하기 4예요.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근데 얘가 문제에서 얼마나 했냐면 a야. 이 a를 구하는 거고. 맞지? 얘 미분법이잖아. 분모가 0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조사할 수 있는 거 조사하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4예요. 조사를 일단 끝냈고요. 다시 그 다음 조사 계속 합시다.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거. 문제에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값이 110이야 라고 했는데 혜민아 이거 보면 이렇게 생겼어. 리미트 h가 0으로 막 가. 근데 분모가 h야. 분자 한번 나열해 볼 건데 k에다 1부터 10까지 쫙 집어넣겠다 이거지, 그치? 1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f 1 플러스 h지 그냥 이렇게 에다가 2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f 1 플러스 2h예요. 땡땡땡땡 쭉 가서 맨 마지막에 10 집어넣었던 f1 플러스 10h야 이렇게 생겼다. 맞지? 근데 안 썼네. 얼마 안 썼어요. 40 안 썼어. 여기다 40을 막 더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f1이 마이너스 4니까 얘를 쪼개요. 어떻게 쪼개? 4를 10번 더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맞지? 그래서 4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플러스 4인데 아니야. 마이너스 4라고 집어넣을 거고요. 다시 여기도 마이너스 4라고 집어넣을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4라고 집어넣을 거다. 그럼 쌍을 잘 이뤘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됐냐면은 얘 마이너스 4 말고 이렇게 의미하지 않을까? F1이라고? 얘도 마이너스 4 말고 F1이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F1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그랬더니 이 앞에 있는 건 뭐가 됐다? F'1 됐다. 이 두 번째 있는 거는 2배 F'1 됐고 마지막에 있는 건 10배 F'1이니까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F'1 플러스 2배 F'1 플러스 쭉 가서 마지막에는 10배 F'1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결론적으로 55 곱하기 F'1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얼마? 110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래서 F'1이 얼마야? 2야 2.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요 A 값은 2예요 라고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무조건 이렇다 이거는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이 시험 보면은 여기에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 이차함수가 y축에 대칭되어 있는 이차함수고 요거 때문에 이거야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얼렁뚱땅하지 말고 y축에 대칭되어 있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에 두 변이 접해 있는 정사각형이 접해 있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이 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일단 여기는 요 각도가 45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차함수도 y축에 대해 대칭이 돼 있고 여기 있는 요 선들도 y축에 대칭이 돼 있을 거니까 여기 각도가 45도예요 라고 이유가 된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1이야. 여기 있는 요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문제에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맞지, 그지? 이 참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예요 라고 이렇게 생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됐을 때에 대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까? 그러니까 y' 얘에 대한 도함수로 가서 마이너스 2x가 접선의 기울기 함수인데 얘가 1이 될 때 x값을 구하는 거다. 그치? 그럼 1이 될 때 x좌표는 얼마가 되냐면은 x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y좌표 뭐 굳이 막 대입해서 구했더니 얼마예요? 4분의 7이라고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7이다. 이렇게 또는 여긴 요점이 2분의 1, 4분의 7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지. 선생님 저기로 옮겨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원에서 할 때 많이 했지만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이렇게. 맞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의미가 x좌표 자체 방정식이잖아. x를 좌변으로 이항했더니 x 플러스 y가 얼마야? k야. 한마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x좌표랑 y좌표의 합이 항상 일정해요. 요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K값은 X좌표랑 Y좌표의 합이야 라고 해서 얼마? 4분의 9라고 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구했으니까 절편 구하고요. 요거에 대한 넓이 표현하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된 거다. 뭐 그닥 어렵진 않은데 요게 무조건 45도의 각도를 이루는 건 아니야. 왜? 이 대칭돼 있으니까 요건 45도의 각도를 이루는 거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도 잘 생각하면 된다. 다시 넘어와서 저기 있는 464번 하나만 더 봅시다. 요 끝날 때까지 안 오면 그냥 진도 구합니다. 4번. 가자. 이렇게 생겼다. 원은, 가끔 이렇게 도형이 껴서 많이 나오거든, 원은. 문제에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대요.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0,3인 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반원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여기 접해 있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y는 2분의 1 x제곱이야. 이렇게 생겼지, 그치? 원의 정보는 몰라요. 근데 문제에서 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원이라는 게 곡선이기 때문에 여긴 요 점이 공통접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데를 읽는 거예요. 2차 함수는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 좌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t, 2분의 1 t 제곱이에요. 라고 잡아놓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시 구할 수 있어요. y'이라는 이 함수가 x니까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t야 t. 맞지? 나 원의 정보 읽을 거예요. 원의 정보 읽으려고 봤더니 얘가 공통접선이네 이렇게? 그러면은 원에 접하는 접선이기도 하니까 요거와 수직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을 그어보면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 그 점이 누구냐면 0,3이야. 이렇게 읽는 거지. 성질을 활용하는 거야, 성질을. 그래서 요거는 t값을 구하면 우리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t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는 요 수직 정보를 이용합니다.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 접선이라는 수직이에요 라고 해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체크해 봤더니 t-0분의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3이 얼마?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도록 설정하세요. 이렇게 된 거다. 그치? 정리해보니까 2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설정하세요. 여서 만족한 t값은 그래 t 제곱값은 4가 될 거고요. 만족하는 t값은 2거나 마이너스 2인데 누가 봐도 선생님이 양수점 잡았잖아. 그치? 그래서 2라고 설정해 놓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효리, 종원이 10시, 둘, 셋. 나갑시다. 고. 롤의 정리. 정리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지? 오케이. 사이값의 정리. 정리는 언제 쓴다고 했죠? 판단할 때. 확인할 때. 뭐 비슷했지. 갑니다. 정리.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이거 모의고사가 좋아해. 정리는. 모의고사 좋아하고 정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사이값 정리밖에 없어요. 사이값 정리. 중앙값 정리, 사이값 정리 이런 거밖에 없지. 근데 정리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던 게 예원이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야 이거. 존재성의 확인이야. 끝. 존재성의 확인이다. 내신에서는 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에 나온 형태는 디니디밖에 못 나오겠지.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함이 거의 정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가 배운 정리는 사이값 정리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롤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롤의 정리. 오늘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또 MVT라는 게 있어요. MVT. 얘는 표현값 정리라고 얘기하지. 표현값 정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세 개가 끝이에요. 정리 요 세 개만 잘 기억하면 되고 이 정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기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 맞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볼게요. 롤의 정리 먼저 갑시다. 롤의 정리. 요것도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배운 다음에 나온 이유가 있겠지. 롤의 정리라는 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 사이값 정리도 뭐가 있었냐면은 전제 조건이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지. 연속성을 띠고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이값 정리야. 그러면은 롤의 정리랑 MVT라고 하는 얘네 두 개는 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롤의 정리랑 MVT라고 하는 이 정리다. 그럼 봐볼까? 롤의 정리 뭐냐면은 요거예요. 일단 A부터 B 사이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연속이야. 요 그래프는 연속이어야 되고요. 다시 A 안 포함, B 안 포함 요 사이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처음 시작이다. 요거가 있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 범위 내에선 연속이고 끝까지 포함하고 얘 굳이 막 쓰라고 혹시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러지 않겠지만 구간 끝 연속성을 위해서는 끝점을 포함하고요. 얘는 끝점을 포함하지 않아. 끝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안 가능 상관이 없거든. 요 조건 하에 만약에 여기 있는 FA와 FB가 같다면 요거예요. 요거 기하적으로 보고 이래야 존재하는구나를 그냥 확인한다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Y축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찍어볼게. 그냥 X축 요 정도 있어서 여기 A, FA가 있어. A예요. 다시 여기 B, FB가 있는데 Y 값이 똑같다 이거야. 너는 B예요. 이렇게? 그럼 봐봐. 어떤 fx를 요 사이에다 그려볼 건데 끝점이 동일하도록 그려볼 거예요. 미분 가능하게 이렇게. 됐지? 그럼 미분 가능하게 그려볼까? 뭐 어떻게 생길지 몰라요.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네.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야.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이 사이에서는 미분 가능한 전제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요 조건들이 성립한다면 F'C가 0이 되게 하는 요 C값이 어디 사이에 존재하냐면 구간 A랑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게 롤의 정리예요.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얘 증가하면은 감소해야 되고 증가했다 감소하면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되고 감소하면 증가하는 구간이 발생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매끄러운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여기 있는 제일 높은 지점에서 용어 설명 안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발생되고요. 제일 높은 지점에서 또 제일 낮은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발생이 되고 감소하다가 쭉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여기서 발생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존재할 거야. 이런 C가 존재해 라고 해서 얘를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이걸 떠올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럼 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예요. 이런 C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럼 이제 내신형으로 돌아볼까? 존재한다. 그럼 롤의 정리를 성립하게 하는 C값을 구해볼까? 라고 해서 이 구간 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한 이 수치가 누구야? 얘가 롤의 정리를 성립하게 하는 값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건 뭐 내신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롤의 정리가 성립하게 하는 이 C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내신용이에요. 그리고 요거 설명하면 선생님 전에 했던 거 기억날란가 잘 모르겠다. 어떤 우리가 되게 익숙한 함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봐봐. fx 함수라고 해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예요. 그리고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어떤 그래프니까 이제 f 알파와 f 베타가 똑같다면 얘다. 2차 함수 f 알파 f에 똑같아. 그러면 F'C가 0이 되게 하는 C값을 어디에서 구해보세요 라고 하냐면 알파부터 베타 이 구간 사이에서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 C값이 누구예요? 뭐 대칭축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전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을 잘하겠죠? 여기 있는 얘가 알파예요. 또 여기 있는 얘가 베타예요. 이렇게? 그럼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랑
그치? 다시 정의역의 중간값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 무조건 일치한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 수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설치할 수 있어요. 룰의 정리를 만족하게 한 C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룰의 정리예요.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존재하는지를 밝혀보세요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 그리고 이게 아니야. 내신용 문제집에서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게 하는 C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할 거니까 직접 구간 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을 표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이? 이제 저기 있는 표현값 정리라는 MVT 귀찮아서 이게 쓰는 건데 MVT라는 정리도 한번 봐볼까? 표현값 정리라고 합니다. 표현값 정리. 얘랑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봐봐. A부터 B 사이에서는 얘가 뭐가 된다? 똑같이 연속이 된다. 연속이 되고요. 다시 여기 있는 A부터 B 사이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f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번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요거다. fa와 fb가 같지 않다면 요거예요. 그렇지? 저거를 그냥 옆으로 조금 돌려놨어 이런 느낌이야.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이 a, fa야. fa 이렇게. 다시 여기 있는 요 점을 b, fb라고 이렇게 표현해볼까? fb 이렇게.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미분 가능한 그래프를 막 그리잖아? 한 예시만 그리고 넘어갈 거야. 이렇게 그렸다. 됐지? 그렸다. 그랬더니 두 점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랑 이렇게 요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똑같은 지점이 반드시 하나는 있지 않을까? 이거지, 그치? 있어요. 이렇게. 얘가 평균값 정리를 성립하게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얘는 평균값 정리라고 하면 FA랑 FB가 같지 않더라도, 그치? 얘는 얘의 선을 기준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를 할 거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다. B-A분의 FB-FA 얘가 뭐가 F'C랑 같은 요 C값이 어디 사이에 있어요? 똑같이 A랑 B 사이에 있습니다. 요거는 고개를 조금 돌려보면은 저긴 룰의 정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룰의 정리의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오는 거 당연히 얘이지 않을까요? 이렇게다. 전제 조건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 다시 할 거야. 2차 함수가 있고 저거 했던 거 생각보다 많이 활용해요. 여기 있는 요 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요 점을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표현값 정리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저거 어떻게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되는 요 x값이 있는데 요 x값은 얘가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무조건 누구냐면 중간값이야. 이렇게 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표현값 정리를 만족하게 하는 수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여기고 뭐고 해갖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필요 없습니다. 딱 요 정도가 끝이야. 요 정도 정의, 얘의 조건,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봐봐. 468번 볼까요? 468번. 보면 2차 함수에 대해서 1하고 3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구해보세요 하면 누구야? 2지. 아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2예요, 2. 2차 함수가 나오면 무적이야, 무적. 무적이니까 잘하면 되고요. 저기 467번 같은 거는 직접 해야겠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3차 함수의 경우에 선생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롤의 정리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가볼까요? 467번 가보자. 봅시다.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요 함수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 요거예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에서 룰의 정리를 만족하게 하는 C값을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어디에서?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 요 범위에서 봤을 때 롤의 정리를 만족하게 하는 C값을 구해볼까? 이거잖아, 그치? 그럼 되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얘는 어차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거니까 이런 거 조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F'C가 0이 되게 하는 요 C값을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데에 있는 C값을 구해볼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게 하는 C값.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미분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0이 되게 하는 그 지점만 찾으면 됩니다. F'X는 앞에 거 미분에다가 뒤에 거 그대로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했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만 남겠지? 공통인수 묶어봅시다. 0 되는 값 찾는 거니까 X 플러스 1로 묶었어요. 2X, X 들어가니까 3X 될 거고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 찾았더니 마이너스 1하고 누가 있어요? 1이 있는데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그 C값이 롤의 정리를 만족하게 한 C값이니까 당연히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1 두 개 다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다시 뒤로 표현값 정리. 봐봐. 475번 봐볼까요? 이제 그리고 저 들어온 게 막 나와요. 들어온 게 막 나와서 선생님 들어온 건 몇 개 풀어줄 건데 이게 막 어렵지 않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기하적으로 받아들이고 까먹지만 않으면 여기 틀릴 문제가 없어요. 롤 정리나 표현값 정리는. 근데 물론 모의고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문제가 조금 복잡하고 더럽고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내신 준비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자. 475번. 문제 포인트가 fx는 이거는 다항함수라고 이렇게 줬잖아. 예언아 기억나나? 다항함수라고 주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 첫 번째, 얘는 1차, 2차, 3차, 4차 그 중에 하나야. 그치? 그래서 그 함수를 추정하라고. 1번. 2번 아니야. 그렇게만 주는 건 아니야. 어떻게 주는 경우가 있냐면은 다항함수는 다 어떻게 생겼어요? 뭐 1차 함수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3차 함수 보면 이렇게 생겼고 4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매끄러운 함수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매끄러운 함수네. 다시 얘기하면은 얘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다항함수를 내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여긴 얘는 요 딱 식을 보고 식 몇 차 함수네. 몇 차 함수니까 뭐 요번에 이거 구할 수 없잖아, 그치? 함수를 추정하라는 게 아니라 매끄럽다는 걸 내세워서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F1은 얼마냐면 4예요, 4. 다시 F2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다시 F5는 얼마냐면은 4입니다. 이거네, 이거. 하나씩 한번 매겨볼까요? 점을 찍어서 하나씩 얘기해보면 이렇게 생겼어. 1,4를 지나. 이렇게 대충 할 거야? fx 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몰라. 근데 1,4는 지나.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여기를.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몰라. 요 점 지나. 5,4를 지나. 얘랑 y값 똑같네. 이렇게. 요 세 점을 지난 어떤 함수야. 뭐 볼록볼록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전혀. 그치? 밝힐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고, 기억부터 한번 가볼까요? 기억은 F'C1이 0이 되게 하는 요 C1 값이 1하고 5 사이에 몇 개나 있어. 적어도 몇 개 있어야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요 구간 내. 근데 요걸 보고 밝힐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롤의 정리밖에 없어. 롤의 정리. 접선의 기울기 0인 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0이에요. 그치? 얘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기울기, 음수, 양수 뭐 필요 없잖아. 그치?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0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 사이에서는 감소했다 증가하거나 증가했다 감소하거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하나 이상은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요걸 만족하는 C1 값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요거예요, 기억이. 그럼 니은도 가볼까요, 니은? 니은도 보면은 F'C2가 의미부여 자꾸 하는 거야. 얼마가 되게 하는, 2가 되게 하는 요 C2 값이 2랑 5 사이 이쁘게 잘 주잖아. C2가 어디 사이에 2랑 5 사이에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봤더니 x값이 3만큼 증가하면 y값이 6만큼 증가해요. 한마디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2야, 2. 아,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증가했거나 감소 또는 감소하거나 증가 감소 반복하겠지, 그치? 그럼 요 사이에서는 요 접선의 기울기랑 같게 되는 그 수치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어. 그래서 얘도 역시 참이 됩니다. 이렇게만 파악하는 거야. 다시 디귿 봅시다. 디귿. gx가 fx 더하기 6x예요, 6x. 야, 이거는 모르네. fx도 모르는데 gx 내가 어떻게 알아? 지만 G'C3이 0이 되게 한 C3이 1하고 2 사이 존재하냐? 다른 거 알 필요 없어. 1하고 2 사이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치?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G'C3이 0이 되도록 하는 요 C3 값이 어디에 있냐? 1하고 2 사이에 있냐? 얘도 모르는데 얘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그래서 얘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반복만 하는 거야. G1 구해요, G1. 그래서 G1 구했더니 G1은 1 넣었더니 얼마야? 4. 1 넣었더니 얼마? 6이야. 얼마예요? 10이에요, 10. 오케이, 됐다. 다시 G2 구합니다, G2. 구했더니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얼마? 12. 그래서 얼마야? 얘는 10이야. 이렇게 됐지, 그치? 아, 그럼 G함수는 몰라. 근데 여기 있는 다항함수와 다항함수를 더했으니까 요 역시 다항함수, 한마디로 매끄러운함수가 완성이 됐고, 이렇게. 그리고 G1이 10이고 G2가 10이야. 1,10진하고 2,10진하 요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사이에서는 매끄러함수가 그려질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 0인 게 반드시 하나는 있어요. 이렇게 파악하는 거다. 요게 최선이에요. 이거를 막 함수를 막 굳이 해석하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요게 최선입니다. 알겠지? 다시 선생님 요거 476번, 77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돼요. 더도 뭐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능력에 따라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너무 복잡하고 더럽고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476번 가볼게요. 476번 가볼까? fx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다항함수 아니고 미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가요. 무한대로 막 갈 때 f'x는 3이에요. 뭐 요 정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거에 대한 수치를 한번 밝혀볼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요걸 밝혀보래. 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4 얘가 뭐게? 이렇게 얘기해봤다. 그치? 근데 이게 뭐야? 그래서 얘를 정의할 건데 이렇게 정의해요. 봐봐. f x 플러스 4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4를 뭐로 나누냐면 x 플러스 4 빼기 x 마이너스 4로 나눠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8로 나눈다 이거야. 맞지? 그리고 그럼 요거는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네.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막 보내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무한대로 막 보낸 거예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무한대에서는 어떤 수치랑 이렇게 바꿔서 할까? 이거 어렵나? 혜민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fx 플러스 4 빼기 fx 마이너스 이게 의미가 조금 애매하지, 그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이거잖아, 그치? x라는 값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4일 때 이 점과 x좌표가 여기 있는 x 플러스 4일 때 이 점을 기준으로 이거다. 맞지? 이 점을 기준으로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계속 그려나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려나간다. 그치? 근데 요거 딱 얘기할 수 있는 명확한 건 뭐냐면 선생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두 점 지난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요 사이에 있는 이미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한 그래프야. 그 이미 한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갖게 된 C값은 반드시 존재하겠지. 맞지? 그럼 다시 잊어버려. 그럼 얘가 뭐랑 똑같게 되는 리미트 떼버리고 F'C랑 같게 되는 요 C값은 반드시 있겠구나.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럼 다시. 여기 있는 X-4보다는 C가 크고, C는 X 플러스 4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X를 무한대로 막 보내겠다 이거야. 얘 무한대로 막 보내요. 그럼 얘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치? C는 X랑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X-4, X 플러스 4 사이에 끼어있는 값이니까,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는, 그치? 여기 있는 C값도 어디로 가는 게 맞냐면, 무한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얘랑 사이에 있는 임의의 C값에 대해서, 요 값과 요 값이 무한대로 가면은 사이에 낀겨 있는 C값도 무한대로 갑니다. 그치? 그럼 다시,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에 대한 값과, 다시 리미트, 다시 C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에 대한 값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네.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이거 어렵다고 했잖아.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게 어려운 문제 이거는. 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예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근데 이게 선생님은 저 내신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거든. 근데 내신에 많이 나와. 근데 보면 알 거예요. 내신에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랑 같다는 걸 밝혀놨고, 요 그림을 봤더니 x-4, x 플러스 사이에 있는 게 C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C가 무한대로 갈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막 보냈을 때, C를 무한대로 막 보냈을 때 요거에 대한 수치는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다시 봅시다. 요거에 대한 수치가 얼마예요? 여기 써있는 거 똑같잖아. 얼마야? 3이야 3. 그럼 다시 식을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은 얘가, 그치? 요거 아니야? 리미트. X가 무한히 막 갈 때 8분의, 이게 분모 8이잖아.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요건데, 얘가 얼마예요? 3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양변에 똑같이 8만큼 실수배를 했어요. 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막 갈 때, Fx 플러스 4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4가 뭐랑 같아? 83, 24랑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거에 대한 수치가 얼마야? 24야. 이렇게 푸는 거다.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의미 해석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줄면 안 된다 다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좀 어렵지 의미 해석이. 그리고 다시 477번도 할 거예요. 이건 둬도 저 할 수 있긴 하거든 얘가. 근데 100% 갖고 올 거고 질문하러.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해줄 테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미리 저건 의미가 어려워서 한 거고 지금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하는 거야. 그냥 들어오는데 너네가 100% 질문할 것 같고 의미가 별로 없어서 요거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의미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 풀어가는 걸 그냥 보여주기만 할 거예요. 보여주기만. fx 함수가 누구냐면은 fx가 x3승이야. 그리고 조건 잘 살려서 세타가 있는데 세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어떤 값이야. 양수인데 소수다. 그치? 0 아니고 양수인데 소수다.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걸 만족한다. 이거예요. fa 플러스 h는 fa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 얘가 성립한다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리미트 h가 0 갈 때 이거는 저 도형할 때도 많이 나오죠. h가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세타가 누구게?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세타를 h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은 얘밖에 없어. 그럼 이제 나는 의미 해석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갖고 막 출발해 보잖아. 그럼 요렇게밖에 안 돼. FA를 좌변 이항하고 H로 나누잖아. 그럼 요거예요. F' A 플러스 세타 H 얘가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야. 이렇게 된다고. 주점전 직선의 기울기랑 임의의 점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네. 근데 얘는 항상 일정한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근데 보면은
아, 그럼 여기 세타 H가 나타내는 뭐 세타랑 H 사이 관계를 구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표현값 정리에 의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야 라는 거 정도만 얘기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 봐봐. 여기는 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요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거 대충 할게 대충. 여기 A, FA가 여기 A 플러스 H, A 플러스 H, FA 플러스 H가 그럼 여기는 얘는 뭐냐면 세타라는 값이 0하고 1 사이니까 A에다가 H만큼 더한 거 말고 H하고 0하고 H 사이에 있는 일정한 값을 더한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 이거 표현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네. 맞지? 그리고 얘가 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정의된 건 없어요. 알겠지? 정의된 게 없어. 그렇구나. 아, 표현값 정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솔직히 알 필요도 없고, 표현값 정리에 대한 한 표현의 예시야, 얘가. 그리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죽어라 노가다 하는 거야. 여기 봤더니 F'도 있네. 그래서 F'X는 얼마예요? 3X 제곱이에요. 그리고 얘를 쫙 떼다가 집어넣습니다. 좌변은 A 플러스 H의 3승이라 되고요. 우변은 A 3승이 있고 플러스 H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세타 H니까 3 곱하기 A 플러스 세타 H의 뭐예요? 제곱이에요. 요 관계식을 쫙 밝혀갖고 여기 있는 세타를 H로 표현하는 게 목적인 거야. 한마디로 그냥 들어온 문제고 의미적으로는 너무 좋지. 요 자체가 나타내는 게 표현값 정리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조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전개해볼까? A 3승 더하기 3A제곱 H에다가 플러스 3AH제곱에다가 플러스 H 3승 얘는 A 3승 더하기 이거 선생님 자신 없어요. A제곱 플러스 2A 세타 H 플러스 세타 제곱 H제곱 갑니다. H만큼 곱할 거니까 요거는 3A제곱 H 있고요. 플러스 6 A 세타 H 제곱 있고요. 플러스 3 세타 제곱 H 3승 이렇게 있습니다. 맞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이거 똑같네 속어. 오케이 똑같네 속어. 나머지는 다 정리합시다. 좌변 우변 정리하기 이전에 봤더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H 제곱만큼은 다 갖고 있어. H 제곱만큼 다 나눠요. 좌변 누구야? 3A 플러스 H 된다. 우변 누구냐면은 6A 세타에다가 플러스 3 세타 제곱 H라고 표현되는 거 맞지요, 그지? 내가 하고 싶은 건 세타를 H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세타를 H로 표현하 갑시다. 근데 안 되지 또. 맞지? 그래서 다 우변 이항해요. 0은 3H 세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6A 세타에다가 맞지? 제가 넘겼더니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H야. 선생님 요거 해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겠지만 안 되는 게 맞고요. 근해 공식 씁니다. 그리고 너네가 참고로 이제 알아놔야 되는데 이 문제집을 풀면서도 있겠지만 시험 문제 시험 대비를 할 때도 그러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해 공식 써서 극한값을 구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근해 공식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근해 공식 그냥 조정하지 말고 막 쓰십시오.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극한에 대한 걸 구할 때에는 식은 더럽고 지점을 하더라도 그냥 막 구하고 막 구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처리하는 거예요. 극한값을 해결하면서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다. 항상 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거 막 구하는 거야. 근해 공식 써 그냥. 쓰자. A분의 세타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마이너스 3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H예요. 마이너스 3H에다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H다. 뭐 요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따져야겠지, 그치? 근데 이것도 구하기 쉬워. 왜 그러냐면 세타로 정의되어 있는 값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했지? 양수야. 0도 아니야. 양수야. 소수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양수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여야 됩니다. 이렇게. 됐지, 정의.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집어넣고 극한값 풀면은 답이 뿅 하고 잘 나와요. 그리고 이 푸는 과정은 당연히 뭐가 있을 거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부정형이 같이 있어요. 이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내신에서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서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내신형에서도. 알았지? 처음 시작은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증가, 감소. 이렇게부터 시작해볼게요. 증가는, 우리 고1 때 하는 저 수학을 돌아갈 거고, 증가.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하냐면 쉽게 이거야. x1보다 x2가 더 커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y 값도 이거보다 얘가 더 큽니다. 이게 증가예요, 증가. 이렇게 증가. 근데 좀 이제 유식하게 쓰자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아, x2 x1 분의 fx2 fx1이 이거지. 얘가 0보다 크잖아? 이게 증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유식하게 써보면은 요거지, 요거. 아, x 증가량, y 증가량이 0보다 커요? 얘를 증가라고 합니다. 이거지, 그냥. 이게 끝이에요, 증가가. 그럼 다시. 감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기하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 감소도 똑같아. x 값이 커졌을 때, x1보다 x가 더 클 때, 그거에 대한 치역은 더 작아졌어. 요걸 감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아, 위에 대한 표현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요것만 써놓을게. 요거분은 얘가 0보다 작아, 얘를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은 요런 게 있어. 증가는 요게 증가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게 증가예요. 증가, 이거다, 그치? 요 함수 위에 임의의 점을 막 찍는다 이거예요. 이 점 찍었어. 요게 x1, x2예요. fx1이야. 다시 여긴 요점이 x2, fx2예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두 점 되는 직선의 기울기를 쭉 그렸더니 또는 평균 변화율 어떤 임의의 점을 찍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봤더니 얘가 다 증가하네. 그렇지? 평균 변화율이 양수야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증가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봐보세요. y는 x3승에 예를 들어서 y는 x3승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봐볼까? 이렇게 3승이라는 그래프를 볼 거다. 그렇지? 좀 엄밀하게 봐야 될 거고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수트를 다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y는 x3승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은 여기 있는 x값이 0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이렇게 0이다. 그럼 얘는 증가함수일까 아닐까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이지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확대를 쫙 해보잖아?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그럼 x값이 0인 점이 여기 있어요. 얘가 딱 x값이 0인데요. 그리고 x값이 0보다 조금 큰 값은 어디냐면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얘가 0 플러스예요 라고 이렇게 표기해 볼게요. 다시 x값이 0보다 조금 작은 데는 대충 이 정도 있어요. 여기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얘는 0 마이너스다.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두 점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0이 아니야. 근데 요거를 다시 축소해서 보자면은 0의 근사치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좌미분, 우미분이 0으로 근사한다 라고 해서 0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0이 아니에요. 맞지? 다시 이렇게 집어넣잖아? 얘도 역시 0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얘가 증가하고 있는 거여서 얘는 증가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증가함수야. 이렇게만 볼 수 있으면 실 전체에서는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됐지? 그럼 다시 넘어가서 한 지점에서 한번 볼 건데 지점 먼저 x는 a라는 이 지점에서 점에서 증가해요.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x는 a라는 이 지점에서 증가해요 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 대해서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요거야 요거
요 지점에서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생겨서 여기 있는 지점에서는 증가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은 점과 비교했을 때도 큰 점과 비교했을 때도 얘는 계속 값이 증가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x 값이 a일 때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요거네 f h가 아주 작은 양수값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a-h와 그렇지? fa와 fa 플러스 h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얘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는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얘를 증가라고 합니다. 지점에 대한 증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우리가 늘 하듯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x값이 a인데가 여기 있어요. x값이 몰라 임의의 값인 x인데가 이 정도 있다 또는 이 정도 있다 라고 했을 때 그치? 넓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아?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그치? 또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x-a분의 fx-fa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는 넓은 범위에서. 얘는 순간 변화율 한마디로 지점에서에 대한 증가 감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전체 함수가 증가한지 감소한지 따지고 있는 건데 여기는 리미트 x를 a로 막 가까이 가. a로 막 가까이 갈 때 작은 데서 가까이 가든 큰 데서 가까이 가든 막 가까이 갈 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뭐라 표현해요? dx분의 dy라고 표현하지, 그치? 얘가 0보다 커? 그럼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렇지? 그럼 다시.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델타 x라고 하는 게 0으로 막 가까이 갈 때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얘를 증가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럼 좀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면은 넓은 범위에서 x-a분의 fx-fa가 0보다 커. 요걸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 맞지요, 그지? 근데 양변에 똑같이 리미트를 갖다 붙이잖아, 이렇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 얘 0이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를 증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f'a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를 증가를 하는구나.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다시 또 이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x가 a에서 어떤 y는 fx 함수가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요 함수가 x좌표가 a에서 증가한다 라고 하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아니야. 거꾸로는 역으로 봤을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얘는 x에서 x는 미안. f'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걔는 그 지점에서 증가하냐라고 하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y는 x제곱이라는 이 참수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이 y는 fx야. 이렇게. 그치? 요 지점, 꼭지점이지. 꼭지점에서 얘가 a야. 라고 하면 f'a라는 요 수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겠지? 근데 이 지점에서 증가하는 거야? 아니야. 오른쪽에서 우미분계수를 비교해보면 증가하는 건데 왼쪽에서 좌미분계수를 보면 얘는 감소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는 거야? 점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이 참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증가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왼쪽으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순간을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보면 증가가 맞는데 이렇게 보면은 증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0의 근사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증가함수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f'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아.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지? 그럼 다시 볼게요. 이게 발레가 또 있어요. 이런 거. 뭐 웬만하면은 여기는 요 그래프도 f'x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여기 있는 프라임 함수가 누구야? 3x 제곱이어서 얘는 모든 수치에 대한 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지? 근데 여기 있는 0일 때도 x값이 0일 때 접선이익이 0이지만 여기에서는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지금 봤잖아 아까 전에. 얘는 증가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요 이차 함수에서는 프라임 값이 0이지만 얘는 증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와, 또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증가지. 눈에 봐도 증가해요. 여기 상수함수 구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긴 증가입니다. 그렇지? 그럼 얘는 증가야? 아니야. 여기 사이에서는 증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나 증가하지 않는 함수는 충분히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증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항함수 측면에서 봐볼까? 다항함수 측면에서 다항함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다항함수 측면에서 보자면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프라임 값이 0보다 다 크네? 증가야. 그치? 얘 다항함수에도 저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야. 그치? 다시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증가야? 아니야.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증가야? 아니야. 왜? 여기선 증가가 아니거든. 꼭대기에서는. 요 꼭대기에서는 증가가 아니거든. 그치? 요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은 데서 증가하지만 여기 사이에서는 아니어서 이 점은 지점으로 따졌을 때는 증가라고 감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좀 나온단 말이야. 지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분명히 작은 값과 큰 값을 비교했을 때라고 얘기해야 돼. 이런 걸 하려면은 작은 값과 큰 값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증가하면 증가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증가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구간이다. 여기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조금 헷갈립니다. 구간이에요, 구간.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입니다. 어떤 구간에서 증가 또는 감소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봐볼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 2차 함수야. 꼭지점이 딱 x값이 a일 때라고 이렇게 한번 봐볼까? 꼭지점이. 요거는 어디서부터 증가하는 걸까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증가하는 거냐면 증가하는 데는 x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여기 증가 아니라며 였잖아, 그치? 근데 얘 구간에서는 a를 포함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a 전부터 요이 땅 시작해서 x값에 따라서 y값이 커지는 거 아니야? 이게 증가야. a도 구간으로 따지면 증가에 포함이 되고 감소한 데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값이 커지면서 y값이 작아지고 있어. 그게 어디까지냐면 a까지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감소하는데도 x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은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은 a가 증가야 감소야 라고 물어보면은 증가이기도 하고 감소이기도 해서 증가 감소라고 얘기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야. 지점으로 따지면. 근데 구간으로 따지면은 그 지점까지니까 증가 감소에 다 포함되는 거다. 그럼 다시 예를 들어서 일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 있는 어떤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가 있어요. x값이 알파고 x값이 베타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함수에서 증가하는 구간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점까지 증가하고 요 점부터 증가에 의해서 x값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증가, 또 x값이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증가야. 그리고 감소한 데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잖아? 감소? 그러면은 요 점부터 시작해서 요 점까지 감소니까 감소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요.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감소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그치?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얘 증가한 데 찾을 거야, 감소한 데 찾을 거야 라고 해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띡 해놓고 증가 감소를 따지면 안 되겠지, 그치? 여기 있는 극소지 극소 제일 작은 점과 여기 있는 제일 큰 점에 대해서는 저런 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런 데에서는 얘를 놓고 띡 증가야 감소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계속 얘기할 거는 그래프 개형 이렇게 노래를 부를 거야. 그래프 개형 할 건데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요거에 의존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럼 다시 선생님이 앞단원에서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얘에 대한 도함수는 미분 계수에서는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 도함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앞단에서 했던 건 f 프라임 x라고 하는 얘의 의미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다음에 들어오니까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말고 크잖아? 이제 크잖아? 그럼 뭐야? 증가야. 0보다 작잖아? 감소야. 같으면은 좀 고민해야겠네. 여서 얘는 명확하게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여기는 요 그래프 자체가 주는 거는 요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현하는 함수예요. 증감 함수라고 이렇게도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 부여를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 함수가 갖고 있는 거는 요 정도야. 증감을 표기한 함수고 접선의 기울기의 수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함수다. 그치? 증가와 감소의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지, 그치? 증가, 감소 여부를 놓고 이야기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치? 그럼 다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고 갑시다.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의 순간 또는 증가, 감소는 무조건 요거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져야 증가다. 이런 거 잘 구분할 수 있으면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절대적으로 식에 의존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할 건데, 수투는 기하야, 기하. 식에 의존하면 안 돼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의존할 것도 많이 없지만, 그 식에 의존해서 문제 푸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옛날에 뭐 배웠었던 거이기도 하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증가, 감소, 식에 의존하지 않고 그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증가하는구나, 감소하는구나, 정의가 뭔지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은 괜찮습니다. 다시 그 문제로 가서 한번 가볼까요? 저희는 532번 봅시다. 532번. 한번 봅시다.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있는데, 선생님이랑 현재 그래프 개형 찾는 거 안 했어? 마이너스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2라는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3차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해보세요. 요거지, 그치? 그럼 증감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가 누구냐면 프라임 함수예요.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4입니다.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 마이너스 3 묶어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이지. 인수분해까지 마이너스 3 묶어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럼 프라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2차는 그릴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엎어져 있고 마이너스 4일 때는 근, 2일 때도 근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잘 보면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프라임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증감을 표현한 함수야 라고 했잖아. 그 명확하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는 얘가 프라임 값이 양수네. 그럼 여긴 요거는 무조건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증가야. 그럼 여기는 선생님 감소네요. 여기도 감소네요. 요거지, 그치? 그래서 요걸 대충 보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매끄러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그래프야. 요거는 x값이 얼마일 때냐면은 마이너스 4일 때예요. 이렇게. 요건 x값이 얼마일 때냐면은 2일 때야. 근데 문제에서 증가하는 구간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떤 지점부터, 여기는 마이너스 4라는 지점부터 2라는 지점까지가 증가겠지, 그치? 그래서 증가하는 구간은 마이너스 4 포함 마이너스 4부터 2 포함 2까지가 증가구나. 그러면은 구간을 따질 때에는 여기 있는 요 절편부터 여기 있는 요 절편까지를 우리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요 그래프랑 연상해서 보자면. 그래서 얘를 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다. 이제 조금씩 진짜 수투스러운 걸로 다가오고 있지, 그치? 다시 계속 옆으로 가서 536번이에요. 이제 실수 전체를 넘어갔지. 536번 갑니다. 어떤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fx 함수가 3분의 1 x 3승에다가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3a 더하기 4, 3a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여기 있는 요 3차 함수가 실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는 증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면 요 프라임 함수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겠지, 당연히. 그래서 f 프라임 x를 봐볼까요?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3a 더하기 4야. 끝. 요건데, 야, 이 프라임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지 증가가 될까? 라고 물어보면 요거 아닐까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 붕 떠 있어. 그럼 프라임 값이 다 0보다 크네. 같은 것도 없이 다 0보다 크네. 이게 증가하는 거야, 실 전체에서. 또, 아니야.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긴 것까지 될 것 같아. x축에 접해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요거는 f 프라임 x가 뭐라고? 0보다 다 크거나 같은 거네. 야, 그러면 요거 증가하는 거 맞나? 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원함수 fx를 그려보잖아, 그지?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수치 누군지 관심 없어, 일단은. 관심 없지만 저 때까지는 계속 증가할 거고 요 지점까지는 증가할 거고 그리고 요 지점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증가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실 전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했었지. 그럼 얘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 전체에서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근을 중근을 갖거나 안 가져야 돼요. 한마디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도록 A 값의 범위를 선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즉 의미적으로만 잘 와닿으면 돼요. 이거 막 되게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 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지? 다시 계속 갑니다. 540번 가요. 이거는 그냥 힌트만 주려고, 540번. 어떤 실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요거지. 이 fx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3배 a 플러스 1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x에다가 플러스 2예요. 이거 글씨 날라가네. 이거다, 그렇지? 근데 얘가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요거는 선생님 다항함수네. 얘는 a 값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매끄러운 함수예요. 매끄럽다의 기준이 미분 가능하다, 한마디로 연속 전제하에 매끄러운 함수가 완성됐다, 이거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요 fx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요거에 해당하는 치역값인 fx1과 fx2는 무조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한마디로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얘에 대한 정의가 우리 고1 때 했던 거 정의가 뭐냐면 1대1 함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1대1 함수. 1대1 함수래. 그럼 저 3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를 잘 보면 프라임 함수 다시 가요. 이거는 3차 함수 그래프 해석을 선생님이랑 이제 막 되게 깊게 한번 해볼 건데, 이 3차 함수 들어가면은 지금 현재까지 이 정도만 봐드리면 돼. f 프라임 x라는 이 함수의 도함수가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배 a 플러스 1x에다가 마이너스 4a야, 이렇게. 그럼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은 1대1 함수가 되나? 또는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가 되나? 또는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가 되나를 놓고 그냥 판단하면 돼.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얼추는 그릴 수 있다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증가하네. 쫙 이렇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쫙 증가하다가 순간 변화로 0인 게 하나 있고 계속 증가하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증가하다가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됐다. 여기 있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치?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얘 두 개는 1대1 함수다. 다시 얘기해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면 다항함수가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증가함수, 이거 다항함수가야 끊겨있으면 안 되고, 다항함수가 1대1 함수라고 하는 건 증가함수이거나 또는 감소함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다항함수일 때만. 끊김 함수 그런 거 말고 온리 그냥 다항함수식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다. 알겠지? 다시 넘어갑니다. 쭈쭈쭈쭈쭈쭈 봅시다. 저기는 제 542번 갑시다. fx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예요. x값이 1하고 2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그치, 요거지. 아, 이거 관심 없고, x값이 어디에서? 1하고 2에서 증가하도록 a값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요거지, 그치? 그럼 증가나 감소 여부를 놓고 얘기하니까 fx 필요가 없어. 무조건 프라임 함수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인데 1하고 2 사이에서는 적어도 증가하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여기 1 있지? 여기 2 있지? 그럼 1하고 2 사이에서는 양수값을 띄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엎어져 있는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면 돼요?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또는 1일 때 근을 가도 되지 않을까요? 또는 2일 때 근을 가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기면 된다. 다른 데 다 필요 없어. 엎어져 있는 함수가 1하고 2 사이에서만 양수면 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요 그래프들 쫙 그려놓고 보니까, 아, 얘는 위로 볼록 그래프 특성상 1일 때 0이거나 0보다 크고, 이렇게 2일 때 0이거나 0보다 크면은 요 사이에선 적어도 0보다 큰 거야. 나머지는 관심 없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고, 아, F'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적어도 요 사이에서 프라임 그래프에 부호는 양수 증가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근해 분리라는 거는 조금 낄 수 있어요. 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Let's go. 보자. fx 함수 저렇게 있고 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감소. 오케이. 3하고 무한대에서는 증가한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은 증감 여부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는 fx 말고 프라임 그래프에서 하는 거지, 그치? f 프라임 x가 이렇게 매끄럽게 생긴 2차 함수야. 이렇게 생겼어요. 맞지? 이거다.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설정해야 돼, 설정.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요거는 여기 1하고 여기 2 사이에서는 뭐예요? 음수, 감소니까. 프라임 그래프는 부호가 음수. 여기 3 있어. 3보다 큰 데에서는 뭐 양수. 이렇게 생긴 거다. 근데 이 그래프 잘 보잖아? 그 뭐야, 이거. 인수분해 되네. 3x 묶어서 x 플러스 3분의 2a야. 이렇게. 야, 그러면 아래로 굴러간 이차 함수가 0이 하나가 근이 있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그게 어디 있어야 되지? 예요. 여기 0 있고. 요 정도 사이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요 사이에서는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게 맞겠지? 근데 얘가 2여도 상관이 있어? 없어. 2일 때까지는 음수일 거니까. 3이어도 없어, 상관.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그렇지? 양변에 똑같이 2분의 3만큼 곱했더니 2분의 3만큼, 2분의 3만큼. 얘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a가 2분의 3만큼 곱했더니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는 정수값은 3하고 4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 값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게 맞겠다. 그치? 어렵지 않았지? 어려웠나? 재밌는 문제. 549번으로 갑니다. 어, 4차 함수 fx가 아래 그린 것 같아요. fx 세워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그렇다. 이 정도. 그래프 먼저 작도할 거고, 문제 같이 풀 거니까 그동안 니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도 됩니다. 그래프 그려야 돼서. A, B, C, D, E, F, G. 이게 이렇게. y는 fx 제곱.
할 수 있는 사람 좀 한번 건드려 보시고, 아이씨, 뭔 소리야?는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뭔 소리야는 같이 말아, 괜찮아. 가볼까? y 프라임은 알지. fx 제곱이라기 전에 8차함수. 몰라, 관심 없고, 프라임 함수로 가요. 2배 fx 곱하기 f 프라임 x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거는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그치? 0보다 작아지는 이 기준점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다. 한마디로 얘가 음수가 되게 하는 데를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한번 봐볼까요? 여기 A랑 C 사이에서 보자면, 얘에 대한 부호는 뭐지? 플러스지. fx의 부호는. 그 f 프라임 x에 대한 부호가 뭐여야지? 마이너스여야지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요 사이에서 f 프라임 x 감소지, 감소한 데가 어디냐면은 b부터 c까지예요. 그리고 요 범위에서 해석했을 때 b보다 크거나 같고 x가 c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성립합니다. 일단 이렇게 된 거고요. 다시 그 다음 여기 있는 c부터 e까지 이렇게 보자면, 그치? fx에 대한 부호가 음수예요. 그럼 프라임에 대한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양수. 그럼 저기가 양수가 되게 한 부호가 d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잘라봐. 여기 2부터 g까지 쫙 봤을 때 얘에 대한 부호는 분명히 플러스예요. 그럼 곱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거야. 요 범위 내에서 접선의 기울기 또는 감소하는 구간을 골라보세요 라고 한 거니까 f보다 크거나 같고 g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감수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요 사이에서 프라임에 대한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감소하는 구간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다. 됐지? 가볼까요? 극대 정의만 잘 알면은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잘 풀기 위해서는 극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맞지? 정확한 정의지. 주변값과 비교해서야. 주변값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 이거 정확한 정의가 이거예요. 주변값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극소라고 하면은, 극소는 뭐냐면 밑에 쓸까? 극소. 똑같아요. 주변값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거나 같은 값을 극소라고 한다. 그렇지? 그럼 다시 극대에 대해서 봐볼까요? 극대값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표기하는 게 맞냐면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지. h가 아주 작은 양수값이라고 봤을 때, fa라는 값하고, 왜 이러냐? fa라는 값하고, fa-h라는 값하고, fa 플러스 h라는 값을 비교했을 때, 너가 크다 라고 하면은 얘가 극대값이라고 하고, 근데 문제에서는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라고 한다며. 그래서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지? 얘가 정의? 크거나 같은 값이야. 다시 h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봤을 때, 아주 작은 양수라고 했을 때 극소라고 하는 거는 fa-h와 fa 플러스 h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은 값을 극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따볼까? 극대부터 한번 가봅시다. 극대부터 따서 한번 가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다항함수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잖아?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 주변값, 선생님 아까 전에 h를 뭐라고 했지? 아주 작은 양수값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 주변이라는 거는 넓은 범위가 아니라 좁은 범위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이 야, 상대로 제일 크거나 같은 값이네 라고 해서 얘는 x값이 a일 때 라고 한다면 x값이 a일 때 극대가 발생이 되고 a, fa라는 요 점의 이름이 극대점이고요. 그리고 값이라는 건 항상 y값을 얘기할 거니까 여기는 fa를 극대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대값. 극대점, 극대가 발생하는 지점, 극대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용어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예요. 근데 극대라는 거 사실상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도 극대예요. 이게 옛날 모의고사에 나와서 한번 난리가 났던 건데 x는 a라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있고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뭐 끊겨 있지만 이 함수가 y는 fx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x값이 a일 때 뭐가 되냐면 극대값 되는 거 맞지, 그치? 주변값에 비해서 크거나 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얘를 극대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 극대 맞습니다, 이거. 선생님 이거 말고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y는 b라는 연상수함수가 있어. y는 b라는 상수함수. 크거나 같은 값을 극대값이야 라고 했으니까 요 점은 극대점이지. 요 점도 극대점이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다 극대점이네. 이자 극소는 작거나 같은 값을 극소야 라고 했으니까 모든 점이 다 극소네.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예요. 여긴 얘는 모든 점이 극대이고 극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이제 저기로 한번 가서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봐봐. 어떤 y는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있어서 이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항함수 측면에서 이야기를 일단 해볼 거고 이렇게 생겼다. 그럼 우리 보이지?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야. 근데 상대적으로 크거나 같은 값은 다항함수는 언제 발생하냐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발생이 되고 극소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게 극소예요. 이 정도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얘 말고 증가와 감소가 다항함수라면 바뀌는 그 시점에서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y는 f'x라는 그래프를 놓고 이야기할 거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라고 했지만 여기는 이 그래프는 3차 함수라고 이렇게 봤을 때 3차 여기 있는 프라임 그래프는 몇 차 함수가 되는 게 맞냐면 2차 함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치? 그리고 얘는 이렇게 생겼네. 여기 있는 요 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구나.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증가니까 이쪽의 그래프가 요 가운데에서는 감소니까 여기의 그래프가 요 이후에는 증가하니까 여기의 그래프가 여서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선생님이 f'x라는 요 함수의 이름을 뭐라고 달고 한다라고 했었냐면 도함수 활용 1단원에서는 요 프라임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야. 이거 안 이용한 거 아니지? 뭐 기준 잡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기준 잡으려고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f'x는 f의 증가와 감소를 표시한 함수예요. 라고 해서 이것도 잘 썼다, 그지?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증가였다가 여기 있는 감소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극대가 발생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얘는 극대예요, 극대. 극대가 발생되는 시점은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될 거고요. 다항함수에서 보자면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잖아. 얘는 감소, 얘는 증가. 그러면은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할 거니까 이 시점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극소가 발생된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다항함수 측면에서 봤을 때 증가와 감소를 찾는 또는 극대와 극소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연달아서 하나만 더 가봅시다. 요거에 또 도함수를 구하잖아? f2'x라고 하죠, 이렇게. 요거는 몇 차 함수냐면은 1차 함수예요, 1차.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 뭐 의미 부여하지만 2' 막 이런 거 뭐 필요 있나? 없어요. 얘만 봅니다. 얘만 봐. 그럼 얘에 대한 도함수니까, 이거네. x축 이렇게 쫙 생겨서, 여긴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했어요? 감소, 음수였다가, 요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이 증가, 양수야. 근데 1차 함수야. 그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다. 그렇지? 요 2'x라는 거는 한번 연습을 해본 건데, 2'x라는 거에 의미 부여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의미 부여를. 이게 뭐냐면, 얘는 f'x의 요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함수네. 이거 맞지, 그치? 근데 F'X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 함수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긴 얘는 F의 접선의 기울기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해요. 그럼 봐보세요. 그럼 2'X라는 거는 F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타내는 거네? 그럼 여기는 얘는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지? 그럼 여긴 얘는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포락선이라고 해서 자치를 나타내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요거야.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어떤 점이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매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어떻게 그러지냐면, 처음엔 요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 있었다가 순간 변화율이기도 하지. 그 다음 점으로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씩 감소한다 이거예요. 조금씩 감소한다. 요점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씩 감소한다 이거예요. 감소한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이거는 이렇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그럼 위로 볼록인 그래프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매 순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소하고 있다 이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3차 함수 때문에 좀 필요해. 이거는 뭐냐면은 얘는 위로 볼록 그래프라는 걸 얘기한다.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요거지. 딱 끊겨서 요 순간 이후부터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다. 요 점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요만큼인데 그 다음 점 순간 변화를 요거니까 x값이 커질 때 y값이 감소했겠지? 그 다음 점에서는 조금씩 증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은 얘는 직접 그려보니까 이거 포락선이라고 하는데 직접 그려보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여기까지 굳이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안 필요한데 이제 미적분 가면 충분히 할 거야. 이거는 의미 해석을. 근데 얘는 어쨌든 2' 그래프라는 의미 자체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찾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치? 이 행위가. 그래서 여기는 이 그래프를 곡선의 요철을 파악하는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요철을 파악하는 그래프입니다. 선생님이 젠센 부등식이라는 걸 하면서 곡선의 요철이라는 이야기를 간단히 했었지. 얘는 볼록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록성. 그래서 볼록성을 놓고 파악할 때 하는 게 2' 그래프네.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이걸 왜 해요? 라고 하면은 여기로 와봅시다. 여긴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전에는 위로 볼록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발생이 되지.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어디로 오냐면 fx를 쭉 타고 와. 그랬더니 요 점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나눠지네. 그래서 요 점의 이름을 변곡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변곡점이라고 한다. 알겠지? 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변곡점이라는 건 뭐 때문에 쌤이 굳이 이야기를 하냐면 곡선의 요철이 바뀐 시점이지. 의미상 보자면은 곡선의 요철이 바뀐 시점이에요. 요철이 바뀐다. 바뀐 시점이기도 하고요. 여긴 요 그래프는 3차 함수에서 대칭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치?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요거예요. 됐나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의미는 잘 파악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선생님 이거 안 배우는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봤을 때 딱 기본이다. 극대극소를 배우고 미분을 수투에서 미분을 배우면은 여기까지는 딱 기본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를 토대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막 요걸 하다 보니까 좀 까먹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극대는 뭐지? 다항함수, 연속,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 보자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그치? 극대. 다시 감소하다 증가하는 게 극소예요. 그러면 선생님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만 극대랑 극소가 있어요? 아니지. 봤잖아. 불연속이어도 극대 극소는 있어요. 그리고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그래프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는 식에 완전히 의존하면 안 된다.
다항함수는 식에 의존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항함수가 아니라 끊겨져 있는 함수가 나오거나 지멋대로 막 생긴 함수가 나오면은 절대 의존하면 안 되고 그래프 모양에 의존하십시오. 이렇게. 알겠지? 작도에서 그래프 작도에서 그 모양에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이제 극대역수 이야기를 조금 하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극대역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요거야. 얘가 정의야. 얘가 정의. 아,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극대야 이거 하면 안 되고 얘가 정의입니다. 얘가. 알겠지? 정의를 잘 알아야 중요합니다. 여기 정의 잘 알아야 돼, 정의. 다시 이건 안 지워요. 좀 이따 있을 거야. 여기 구석탱에다가 극대역수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봅시다. 별거 없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고 잘 들으면은 주제로 삼을 게 몇 개 없어요. 저희 볼까? 일단 연습 먼저 550번 쌤이랑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550번 보면은 어떤 fx 함수가 있어요. fx 함수가 누구냐면 x3승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극대 값, y값, 극소 값, y값의 차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제 극대극소가 언제 발생하는지 알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 다항함수니까 여기로 와서 찾아야겠지. 그래프 개형 찾으러 가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선생님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하지 말고 그래프 개형 자꾸 그려봐야 돼. 계속 그려야 된다.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냐? 무조건 프라임 함수에서 증가와 감소가 언제 발생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고요. 3만큼 묶어내서 정리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아, 오케이. 인수분해 3 묶어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프라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1일 때 근, 3일 때 근, 이렇게 생겼네. 자꾸 그려봐야 돼. 작도. 여기 증가. 여기 감소. 여기 증가. 요거지, 그치? 그래서 위로 타고 올라가요. 쭉 가. 원래 밑에다 그려야 되는데 그냥 합시다. 저기다 한 게 요거니까 이렇게 합니다. 쭉 가서 여기까지는 증가하다가 여기 증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네. 다항함수니까 매끄럽게 그리면 돼.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극대 값을 구하세요. 극대는 언제 발생하냐면 x값이 1일 때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극대 값이라고 하면은 f 얼마? 1이 극대 값이에요. 얘가 극대 값. 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얘는 x값이 3일 때 제일 작은 주변값에 비해서 작은 값이 발생이 되네. 그래서 얘는 f3이라고 해서 얘는 극소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f1과 f3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차 구하면 정답이다. 뒤에까지 다 배우잖아? 그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암산할 수 있지, 그지? 그랬어요? 나중에 그거는 적분까지 배우고 나면은 할 수 있어요. 다시 막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서 미정계수 결정 해보자. 555번 의미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유형이 다른 거여서 의미 없어. 어려운 거 아니야. 가봅니다. fx가 마이너스 x3 플러스 요거 fx의 극소값을 구해봐. 이거네, 그치? 그래프 개형 파악부터 하나씩 다 꼼꼼히. fx가 마이너스 x3승에다가 플러스 ax 더하기 b예요. 나 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치? 근데 x값이 1일 때 극대값 6을 갖는다 이거야. 그럼 프라임 함수 가볼까?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인데 이거 뭐냐,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대충 작도해봤더니 야 이거 위로 불러인 이차함수인데 어떻게 생겨야 되지? 를 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을까? 위로 불러인 이차함수인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이거 어떤 그래프예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여서 여기 있는 프라임 그래프를 이용해서 fx를 그려보면 계속 감소만 해. 이렇게 극대극소 그딴 게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얘도 뭐라 그랬지? 계속 감소하는 건데 잠깐 접선의 길이가 0이었다가 또 감소. 극대극소 이딴 거 없어요. 그치? 증가율이 바뀌는 게 있어야지 극대극소가 있으니까 여기는 프라임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맞지? 극대극소가 바뀌는 게 있어야 돼. 증가함수가.
근데 여긴 이 이차함수는 y축에 대해 대칭되어 있는 그래프 아니야?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라 했어? x값이 1일 때 극대값 6이 발생된다 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요 시점에 x값이 1이구나.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지 않을까요? 이거네, 그치? 대칭돼 있으니까 그 a값이 얼마예요? 3이야, 3. a값 찾았다. 1로 쓸 때 0 돼야 되니까 3이에요. 그리고 얘를 토대로 fx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 마이너스 1 기준, 여기는 1 기준, 마일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치? 근데 얘가 1,6이라는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fx는 1,6을 지나는구나 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근데 fx가 a가 3이야 라고 했으니까 fx 현재까지 구하는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 플러스 b인데 이 b값을 1,6을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b값 구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예요? 얘에 대한 극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b값 구한 다음에 f-1 구하면은 극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선생님 편미분만 얘기해 줄게요. 편미분만 이거 까먹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 편미분만 먼저 할게요. fx가 여기 있어요. 편미분은 그냥 미분계수 정의 이용한 거를 뭐 다가함수에서 뭐 미분법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적용을 한 건데 그거 뭐 필요 없고 방법적으로만 잘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너네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갑니다. 출발. 첫 번째 1번 뭐 하냐면은 요거예요. 1번은 x는 이제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너는 상수야 라고 취급을 하고 다시 요거에 따른 y는 y만 변수예요.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미분. 이렇게? 그러니까 미분해보자. 미분해봤더니 얘는 뭐야? f 프라임 x 플러스 y 됐고 얘 미분하면은 날라갔어요. 얘는 상수니까 얘는 미분했던 f 프라임 y라고 되겠네. 다시 얘는 고배미분법에 따라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귀찮아. 얘 그냥 하자.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x 제곱 y고 마이너스 x y 제곱이잖아, 그지? 각각 미분합시다.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x y야. 이렇게까지 됐지, 그치? 판미분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있지? 어떻게 했지? y에다 0 대입했지. 0 대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 요거는 f 프라임 제로에다가 y 빵 날라가서 누구야?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f 프라임 제로가 4라며. 그래서 요거는 4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f 프라임 x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미분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건 니네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요거는 그래프를 작도해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겨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얘는 얼마? 2일 때가 되겠다. 문제에서 극대가 발생되는 거, 극소가 발생되는 거 찾아봐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랑 2일 때 극대, 극소가 발생되겠지. 요거는 뭐예요? 명확하게 프라임 그래프니까 극소가 될 거고 얘는 뭐예요? 극대가 되지 않을까?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이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다시 넘어가서 저기 가봅시다. 561번. 얘 뭐 되게 큰 의미를 띠지 않는데 얘네들은. 가봅시다. 가보자. 그냥 있으니까 푸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렵고 막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야? 561번 함수 fx에 대해서 fx 그래프에서 극대가 되게 하는 점을 a, 극소가 되게 하는 점 b라고 하자. 아이씨, 니네가 해 그냥. 다시 566번 함수 fx에서 x는 a에서 b를 갖는다. fx 그래프의 마이너스의 접선을 니네가 해. 뭐 이걸 해. 오케이, 고 567번 갑니다. 봅시다. 567번. 함수 fx에 대해서 요거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오른쪽 그림 같을 때 옳은 것을 한번 다 골라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 A, B, C, D에 대한 부를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요거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좋아. 갑니다. 567번 가요. 문제 왔더니 fx 함수가 일단 요거부터 시작이야.
fx 함수가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예요. 이렇게 생겼다.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y축 조만하게 그릴게. 여기 x축. 이어서 그래프는 이렇게 하고 쫙 하고 이렇게 쫙 생겼어. 얘는 알파, 얘는 베타. 3차 함수 그래프 경우 우리는 안 배웠어 아직. 뭐 a가 양수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안 배웠다고. 안 배웠으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d밖에 없어요. d가 누구야? y절편이잖아. d 값은 부호가 0보다 작아. 끝? 다시 두 번째. 얘에 대한 도함수를 직접 작도를 해요. 3ax 제곱에다가 플러스 2bx 요거에다가 더하기 c입니다. 도함수 그래프 작도해 보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알파일 때 0이고 베타일 때 0이고 그 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지, 그지? 요거야, 요거. 얘 알파야. 얘는 파악할 수 있네. 얘는 증가, 감소, 증가였으니까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최고 차이 계수인 3a가 뭐예요? 양수야. 하나랑, y절편이 음수구나, 양수구나. 요거 하나랑, 뭐 굳이 하자면 대칭축까지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대칭축 안 합니다. 다시 2'을 가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는 6ax에다가 더하기 2b예요.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대칭축 이용해도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거일 때 0이지? 얘 감소 음수였다가 얘 증가 양수야. 1참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b값은 뭐가 되는 게 맞냐면 y절편에 따라서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a, b, c 다 구할 수 있다. 도함수의 도함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기울기, 최고차이 계수, 그리고 y절편밖에 없어서 미분, 그래프, 파악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됐지? 있습니다. y는 fx 함수. 얘가 x가 a에서 매끄러운 함수야. 그치? 매끄러운 함수야. 그러면은 미분 계수가 있겠지? 그래서 f' a 값이 존재하려면 얘는 x가 a에서 fx가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여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여야지 연속이고 매끄럽게 생겨야지 얘는 a에서 값이 존재한다. 그렇지? 그럼 이렇게 가볼까? fx가 있어요. 그렇지? 얘가 연속이라고 하면 연속에 대한 정의가 뭐였지? 연속에 대한 정의는 요거예요. FA가 존재 첫 번째.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하고, 그리고 두 개에 대한 값이 같다. 요게 연속이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거야.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fx가 아니라 f'x다. 그렇지? f'x가 있는데 요 함수가 연속이야. 는 거꾸로 잘 감아서 잘 생각해 보세요. f'x가 연속이야. 그러면은 얘가 연속이니까 이거 두 개 뭐예요? f'x 값이 존재하겠지. 그치? 어떤 x를 들이밀더라도 f'x가 존재한다. 는 다시 얘기해서 f'x가 존재하니까 fx는 뭐예요? fx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맞지? 다시 얘기해서 프라임 함수가 연속이에요 라고 하면은 fx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거꾸로 가볼까?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면은 이 프라임 함수가 연속일까?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요. fx가 미분이 가능하면 뭐 매끄럽게 생겼고, 그치? 매 순간 접선에 뭐 그게 있고, 그치? 점이 찍힌다 이거예요. 근데 점이 어떻게 찍힐 수 있냐면 몰라요. fx의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프라임 함수는 점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찍혀도 f 프라임 값은 다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이 미분은 가능한 거야. 하지만
도함수는 연속이지 않아요. 오케이? 잘 구분했어야 돼.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F 프라임 요거의 값만 존재한다야. 값만 존재한다. 극한값은 몰라. 값만 존재한다야. 값이 존재하면 얘가 연속이 아니라고. 극한값까지 같아야지 연속이 되는 거니까 연속이면은 프라임 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다 존재하고 같고 프라임 값 존재하니까 fx가 미분이 가능한 건 맞으나 fx가 미분이 가능하면 요거에 대한 값만 존재하는 거여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선생님이 갑자기 왜 떠올랐냐면 여기 지금 했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이거 엄청 어려운 주제야. 나중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 가면 엄청 어려운 주제고 576번 같은 데 가면은 봐보세요. 저기는 리을 다시 가볼까? 리을로 fx가 x가 2에서 극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프라임 함수가 연속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fx가 당연히 미분 가능한 매끄러운 그래프일 거여서 극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불연속일 수 있잖아, fx가. 그치?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은 프라임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fx가 미분이 가능해서 얘는 2일 때 극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가 되는 거다. 오케이?